굿모닝 앤 굿모닝 주식 투자의 리드 오프 굿모닝 6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도 일주일 하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기업 실적 발표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세로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 뉴욕 증시의 고점에 대한 논란이 갑론을박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2개 업종 빼고 9개 업종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유틸리티와 부동산 업종 전체적으로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나머지 에너지, 그리고 소재, 기술, 금융,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의 하락폭이 좀 컸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엑손모빌이라든지 대형 에너지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하락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빠졌습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양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가 그래도 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sektor도 좋은 흐름 나타냈고 반면에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일제히 발표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전체적으로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미국에선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 하락한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애플의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좋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애플의 앱스토어가 공정경쟁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애플의 주가를 하락하는 데 하방 압력을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칩 관련 종목, 엔비디아, 인텔 같은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구글과 페이스북도 역시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아마존도 좋은 깜짝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반면에 테슬라가 지난주에는 금요일에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초반이나 중반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에는 오히려 올해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4% 넘게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과 국제유가 하락에 부담을 받는 지난주의 거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기술주들, 흔히 말하는 빵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평균적으로 41%나 웃도는 블록버스터급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애플의 주가도 지난 5거래일 동안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락세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아마존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구글의 알파벳 정도만 주가가 급등하다가 조금 횡보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실적 호전에도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징후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뉴스에 팔고 저가에 매수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거래 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자들이 곧 밀려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횡보나 빠지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미국 시장에서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기술주들이 과연 빵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나타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레온 쿠퍼만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오메가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리온 쿠퍼맨은 지금 시장이 세금과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레온 쿠퍼만은 지금부터 1년 동안 증시는 현 수준보단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시장이 현재 상당 부분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의 강세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반대로 리온 쿠퍼만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한다,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레온 쿠퍼만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의 시간으로 금요일에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1분기에 117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1분기에는 497억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특히 보험업에서 지난 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이 7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보험 부분의 영업이익의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주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 넘게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ESG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이 ESG다. 최근에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모닝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 1분기 말에 1조 9,840억 달러를 기록한다.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자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럽이 전체 펀드 흐름의 79% 이상을 차지하면서 확실히 유럽 쪽에서의 친환경과 ESG에 관련된 강조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확실히 ESG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면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금의 흐름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뉴욕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주 뉴욕 시장과 글로벌 마감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깝게 빠졌는데요. 이 반도체의 대표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을 보는 눈은 제각각입니다. 지난주 빅테크 업종들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이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 2분기부터 이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거나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혹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주 실적이 발표된 빅테크 종목들 어떻게 이 회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한 달 전에 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며 약세론을 철회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완전히 틀렸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매도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 내년까지 실적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반대되는 이 긍정적인 전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은 2022년 애플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애플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 매출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애플의 사업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의 매출은 2021년의 매출보다 크게 하회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 긍정적인 이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 웰스파고 측에서는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100달러에서 4,5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1분기와 같은 고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당일 배송이 현재 강화하고 있고 식품 부문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막대하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마존을 전망을 낙관하는 근거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망은 웨드부시의 전망인데 이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획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수급 가시성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죠. 비트코인과 규제 크레딧으로 실적을 올리면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테슬라가 당초 일정대로 독일 베를린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부정적인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대표적인 진행자죠. 짐 크래머는 테슬라가 포드와 GM을 간과하지 말 것이라며 이 SNL에 출연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GM과 포드 모터스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을 이 앨런 머스크가 경쟁사로 보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머스크가 지금은 SNL에 출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 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라든가 이제까지 경기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단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지표도 사실 예상률보다 많이 높아졌었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리언 쿠퍼만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세금이나 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종목 분야들이 다 하락했고요. 일단 에너지가 크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소재, 기술주, 그다음 금융, 통신 서비스의 순으로 해가지고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히려 유틸리티가 아주 조금 그다음 부동산 부분이 거의 이제 보합권 정도로 해서 선방하면서 그나마 이제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일단은 그 아시아권 쪽의 증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국은 현재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도가 또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함에 따라 또다시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면은 하반기 지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영향도 당연히 받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개별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때는 금주에도 일단은 미국은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그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그 중에서 이제 PMI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실업수당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지표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주에는 이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주목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미 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계속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동성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지금 현재
추세를 탄 종목에 대해 가지고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는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번 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어닝 시즌의 발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바이 사이드들은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역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다 이걸 따라 가지고서 약간은 좀 추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교육을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한 대략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받아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에서 있었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왓츠업의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입니다. 네. 자, 5월이 됐습니다. 지난주 5월입니다. 네, 벌써 5월이네요.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저희가 개편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간 함께 했는데 근데 또 뉴욕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이 되면 셀인 메이 이렇게 외치면서 5월에는 좀 증시에서 한번 물러나라 그런 격언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도 궁금해요. 지난 30년간 21번의 5월달 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근데 지난 30년간을 보시면 산업화 과정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생산이 떨어지는 게 5월달입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사실은 연초에 나와갖고 별로 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팔고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또 차익을 실행하시면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됐는데 올해는 전혀 지금 세팅이 다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셀린 메이 과연 이게 통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월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요번에 그 특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5월이 저는 정점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스테이 인 메이를 좀 제가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 한 2주 내지 3주간은 방향 모색에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지난달 마지막 날 매도 우세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놀라셨는데 이제 좋은 성적표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100만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이 앞에 방향성 모색에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를 분명히 지침할 수 있는 그런 방향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이 부양책이 국회에서 통과하느냐 마느냐까지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5월 달에도 정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분명히 모멘텀을 지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 글로벌로 봐서는 두 가지 지금 다른 방향성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습니다. 미국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근데 중국이 이러면 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만약 그것이 좋다 그러면 이 진짜로 5월 달에는 뭐 이건 진짜로 스테인 메이가 아니라 불인 메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의 팬데믹이 지금 확산되는 부분 잡을 수 있다면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조합된 그러니까 경쟁적인 역학관계들이 지금 조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또 미국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들이 나오면 바로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힘이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증시는 이것을 먹고 살아요. 증시가 아무런 호재 악재가 없다면은 증시가 참으로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양반된 역학관계, 경쟁력 역학관계가 지금 부닥치는 5월달. 그래서 5월이 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모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숫자적으로 좋은 거는 지금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력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온 거는 87% 이상이 지금 목표치를 지금 상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대입해서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냐고 우리가 따져보니까 한 포인트로 300포인트 이상 지금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롯이 5월 달에 지금 다 차지하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의 문제지 5월 달이 옛날처럼 좀 약세장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멀었다. 그리고 7월 4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는데요. 7월 4일이요? 7월 4일은 7월 4일 전에 부양책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7월 4일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75% 집단 면역의 목표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5월 말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5월 달 저는 불인 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뉴욕 시장이 5월에는 셀인 메이라고 해서 약세장이고 조금 이제 증시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는 다른 상황이죠. 그전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인 메이가 될 수도 있다. 스테인 메이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 중국 쪽에 이제 경제 지표도 조금 잘 나와야 우리 시장에도 뭔가 좀 함께 시너지가 날 텐데 지난주에도 중국의 PMI 지수가 잘 안 나오면서 우리 그렇죠. 시장이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 있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부담이 오늘입니다. 이제 공매도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주에도 고모님이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특수상이 하나 이제 더 있죠. SK 공모주 했던 데서 이제 청약 증거금 70조가 풀립니다. 그럼 과연 돌아오죠.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게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열리는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좋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롱숏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만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수를 변경해야 되는 게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구성 종목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5월 12일 날은 MSCI 한국 지수 변경도 5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공매도의 적용 대상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은 굉장히 간을 본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툭 던져보고 또는 소위 말하는 이 공매도를 하는 대차에 관한 금액이 늘고 줄고의 그 정도지 지금은 공매도가 크게 성황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첫 주, 이번 주만 잘 이제 한번 지내보면 어디가 이제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종목별로 늘어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 추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추이 보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공매도가 오늘 이제 18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물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되긴 하지만 과연 변동성이 나타날지 정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번 후려칠지 이런 것에 대한 오늘 시장에서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고모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 의견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개장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와치업 확인을 해봤고 이제 또 뉴욕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셀럽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 주말 사이에는 어떤 셀럽들의 말이 있었을지 강민정 캐스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번에는 투자를 실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 토요일 있었던 자신이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The Government Stimulus Measures,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 덕분에 경제 회복이 우리의 예상을 surpass, 뛰어넘었다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애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sold some stock last year. 작년에 주식을 좀 팔았는데 probably a mistake. 아마도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당시 매각했던 애플 주식이 약 3.7%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보유하고 있는 애플 주식이 124조 원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곰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워런 버핏이 정말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워렌 버핏이 실수를 인정을 한 건가요? 뭐 워렌 버핏도 뭐 얘기했고 뭐 찰리 먼거도 함께 그렇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말 사이에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요. 현지에서는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버핏하고 먼거 부회장 지금 승계 계획 지금 실행되는 거 아니야?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만 얘기니까. 근데 이 증시라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가 1분기 때 이제 버핏 회장도 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네. 사실 지금 갖고 있는 4종목 보면은 굉장히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애플 갖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갖고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갖고 있죠. 코카콜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실수보다는 작년에 특수 상황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서 했는데 1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 회의에서의 마지막 얘기가 우리가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를 남긴 건데요. 단기적이고 비현실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대형주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공주는 매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짐 라저스가 들으면 되게 싫어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워렌 버핏 확실히. 회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 부분들은 회장 승계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근간이 이 지하를 흐르는 굉장히 지하수처럼 지금 흐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승계 자금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의 이 포트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셀럽의 또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인도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40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달 만에 약 4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인도 출신의 구글 CEO도 여기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이 heartbreaking,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the worst is yet to come,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인터뷰가 지나고 나서 인도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었는데요. 구글은 인도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또 유니세프를 통해서 의료용품도 많이 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문님과 앵커님, 인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인도의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또 글로벌 증시에도 약간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많이 나올 때 30만 나왔는데 그걸 넘어서 40만을 네.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줄었어요. 9천 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 진짜로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가 뭐 맞는 네. 것처럼 쿰부멜라 축제하고 홀리 축제에 나가면서 그때 또 선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은 이것은 국민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을 참고 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면 이 지경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글로벌 이 경제가 굉장히 불균형이에요. 네네. 한쪽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주는 모양의 한 축이 인도인데 그 축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이것들이 돌아와서 전체 글로벌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인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1억 5천만 명 지금 인도에서도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사실 지금 2%대의 접종률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백신 부족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백신 부족이 뭐 국제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코백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지원하는 외에는 좀 딱히 해줄 수는 없고요. 강력한 방역, 국민들이 괴로워할 정도의 방역이 사실은 국민을 위하는 거라고 인도 정부는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도 상황까지 고문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네. 자, 스페이스X가 지난해 11월 발사했던 크루 드래곤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만 앞바다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모습을 일론 머스크가 영상으로 찍어서 트윗에 올렸는데요. 관련 트위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약 14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트윗입니다. 스플래시다운, 우주선 같은 것이 물 위에 착륙할 때 스플래시다운이라고 하죠. 드래곤의 스플래시다운이 확인됐습니다. Welcome back to Earth, 지구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라면서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유인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로 다시 돌아온 건 2번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에 맡기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일론 머스크가 또 자랑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잘 돌아왔다. 스페이스X에 대한 앞으로의 뭐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우주 산업은요, 진짜 바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에서 6G로 넘어가잖아요. 6G는 저궤도 위성으로 하는 통신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딱 승기를 잡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 부분도 테슬라가 잘 나가겠지만 스페이스X, 6G의 진짜 구성원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점수 아주 푸짐히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군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일주일의 시작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궁금해하시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파트론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아니다, 파트론 오늘은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파트론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이어갈 것인가, 파트론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죠? 네,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파트론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잘 나왔고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제품으로 카메라 모듈, 안테나, 수전 발전기, 유전체 필터, 아이솔레이터 등이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로 삼성전자가 대부분이지만 LG전자, 레노버, 화웨이,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결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58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대략 32.7%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요. 매출은 32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하였고, 순이익은 184억으로 7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이 전장용 발광 다이오드 중심으로 이 전장 매출 확대 기대감도 현재 증권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5G 인프라 투자 확충에 따른 라우터 매출 실적도 일정 부분 이번에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두 신사업 매출 비중이 지난해 한 9.3%였는데 올해는 14.4%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량용 전장 부품 쪽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론이 일단은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제 신사업 부분에서 전장 부품이랑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중요한 축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파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나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력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물론 금요일 수급을 보면 또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도 유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같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기술적으로 9,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파트론 근데 또 차트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좀 지지부진했고 이런 것들도 약간 힘이 붙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언제나 누구와 이제 다르시네요.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매집을 해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수급이 붙고 시세가 붙으면서 이슈가 생기면서 좀 시세를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지만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 저점 대비 그렇게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만 일정 부분 다시금 턴만 해준다면 올 하반기부터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시 대표님은 파트론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뭐 지난주에도 약간 뭐 부진하게 하락하면서 좀씩 장이 끝났고 뭐 최근에 뭐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계시고,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네. 파트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한마디가 비수의 꽃입니다. 네, 누구와는 다른데라고 얘기를 어떤 하셨는데, 분과는 네, 조금 근데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파트론을 보면서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 이런 패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을 안착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한 11,000원대 안착하면서 외국인 기관이라든가 어떤 수급 동향들이 어느 정도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자신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밑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확실하게 성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이제 상승의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올라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정시 대표님이 파트론을 오늘 정리를 해주셨는데 파트론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일단 해볼까요? 네, 일단은 파트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한번 담아서 기다려보자라는 투자 전략으로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파트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오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 호조의 기대, 최근에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곡물 가격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지바이오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원자재 가격의 영향은 좀 생각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지바이오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까요?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최근에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지난주에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곡물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이지바이오 하게 되면 쉬운 바이오네요. 네. 근데 이지바이오의 가장 큰 특성을 먼저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 매출 구조가 자돈 사료라고 합니다. 자돈이 뭔지 아십니까, 이코님? 글쎄요. 네, 돼지 새끼. 네, 아침부터 저한테 얘기하신 건가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새끼 돼지. 죄송합니다. 새끼 돼지가 더 많겠네요. 이쪽이 한 매출의 절반, 그리고 사료 첨가제가 또 나머지 정도 네.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료 가격을 결정할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곡물 가격이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최근에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 그리고 대두 가격, 대두는 콩이죠. 네, 즉 사료는 옥수수와 콩으로 많이 만든다라고 봤었을 때 이 두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급등세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사료업체들도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겠죠. 근데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만약에 육류 가격이 그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때 좀 저항이 많은데 육류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돈육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의외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돼지고기 사려고 가보게 되면 좀 비싸네라고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안 사보셨죠? 네, 사보는 아빠의 마음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유, 왜 돈 많이 버시면서요? 네, 예,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도 돈육 가격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라간 가격을 전가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사료 첨가제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육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이 축산도 효율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 첨가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의 추세가 국가별 항생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중국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양동기업을 증설할 걸로 기업들이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글로벌 사료 첨가제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특히 점진적으로 한 5년 뒤까지 갔었을 때도 거의 매년 한 7% 이상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사료 첨가제 쪽에서 뭐 CJ 제일제당이 원래 강한 변화를 가져왔었는데 중소형 업체들인 이런 대표적인 이지바이오를 비롯한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한 97%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작년에 5월 달에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잡힌 실적은 3개분기밖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올해에 대한 실적 동향들이 지금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의 기조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일단은 지난주에도 10%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자라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지바이오가 올라간 이유는 곡물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따라서 테마로 올라간 건데 네.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의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곡물 가격도 원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달러화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만약에 좀 꺾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달러화는 또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곡물 가격들이 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도 한번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밸류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총이 2천억대까지 들어와서 이제 올해 실적이 돌아온다라는 쪽에 대해서 담보로 움직이는데 올해 PBR 대비 예상 수익 대비 PBR은 5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점을 그렇네요.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의 상승 추세와 뭐 전체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있는데 뭐 밸류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어쨌든 곡물 가격이 또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종식 대표님은 이지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곡물 가격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곡물 가격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 굉장히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료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얼마 전에 좀 개인적으로 대주 산업을 조금 투자를 했었는데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지바이오도 그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자본 총계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34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896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시장에 높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를 볼 때 같이 볼 게 한 이지홀딩스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사료 업종으로 대주산업은 이제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고려산업 정도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정식 대표님도 오늘 서브 종목을 알려주시는데 이지홀딩스나 고려산업도 한번 뭐 곡물 가격 관련된 사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이 이지바이오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트렌드 맞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수급도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곡물 가격의 변화와 함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한 8,200원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또 서브 나갑니다. 네. 네. 앞서 여러 가지 사료 종목들 말씀하셨는데 밸류 측면에서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그중에서 선진이라는 회사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선진이요? 선진포크라고 혹시 아시죠? 예, 네, 들어봤어요. 강자죠. 이 양돈 쪽에서 강자인데 양돈 사업하고 사료를 하는 거의 비슷한 쪽의 변화를 갖고 있는데
올해 예상 수익 대비 주가가 PR 대비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밸류나 그리고 또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선진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서브도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바이오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봤습니다. 수급 동향은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서브 종목으로 선진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두 분이 오늘 알려주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스타트하는지 그걸 보시는 재미도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는 또 재미이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지바이오와 그리고 파트론 두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더 빠른 뉴욕 증시의 소식과 그리고 내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